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시작으로 2023학년도 대비 전공물리 시작할게요. 저는 이제 방문각에서 전공물리 가르치는 정승현이고요. 자, 보세요. 개요는 처음에는 좀 시험에 대해서 좀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카페에 쪽 언급은 했었는데 좀 이제 제가 한 3년차, 4년차쯤에 이쯤 되면은 뭐 이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시험에 대해서 좀 모르는데 제가 그런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게 교육적인 게 되게 똘똘한 학생들 여러분들이 되게 학습이라는 거를 좀 머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머리보다 제가 경험한 가르치는 경력도 좀 되는데 태도가 되게 많은 걸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리고 왜 뭐 공대로 치면은 뭐 칼텍이나 MIT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완전히 특화된 이과인 학교들이 왜 거의 한 40%에 육박한 만큼 뭐 인문학이든 경제든 그거를 심리든 그걸 왜 필수 과목으로 들고 있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있겠구나 그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드릴게요. 잘 보면요. 제 1차 역대 합격한 거는 2020년도 이제 19년도 여길 처음 와서 19년도에는 7월에 와서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합격률인데 이게 말이 갇히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기서 제가 한 명도 합격을 못 시켰어요. 그러면 제 말을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죠? 네, 그래서 뭔가의 능력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그 말의 가치는 엄청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이쯤 됐을 때 한번 시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단기 학습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단기 학습 같은 경우는 벼락치기 공부 예를 들어서 전공 공부할 때 한 1, 2주씩 공부하시죠. 네, 그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고시에 와서 엉망이 되신 분들이 많아요. 물론 좋은 성과 내는 거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정확하게 비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설명드리면 교육하고 경제든 사회 전반적으로 보니까 다 심리적으로 설계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백화점이 1층이 다 동일한 거 아세요? 1층에는 어딜 가나 똑같아요. 화장품, 보석류, 명품관이 있어요. 그게 왜냐면 그리고 가장 낮은 층에 여성 제품들이 있어요. 높을수록 남성 제품들이 있고 그건 어딜 가나 거의 똑같거든요. 네. 왜 그렇게 돼 있지? 그런 거 보니까 심리적인 거라든지 이런 게 설계가 많이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심리적으로 많이 움직이더라. 그런 것도 교육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가 뭘까라는 고민을 좀 했거든요. 이걸 정의를 하고 그래야지 내가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나도 이제 시험을 쳐왔잖아요. 쳐왔고 이제는 가르치는 입장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이게 단기 고시에서 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물론 이제 경쟁률이 또 다르겠죠. 경쟁률이 높은 시험들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사법고시 같은 경우는 한때 많이 높을 때는 어마어마한 경쟁률이 있었으니까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요 단기 시험을 제외한 거 보니까 모두 다 인간이 100일 정도면 길게 느껴요. 특히 우리나라는 더 심해. 뭐냐면 주식시장을 보면요.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를 3개월로 보고 있어요. 이거는 시장에서.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뭐 몇 년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3개월 있으면 이제 쥐가 나는 거야. 그래서 유럽 증권거래소 총 거래 건수가 우리나라 1년 건수가 더 많아요.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아시겠죠? 단타도 많고. 네. 그리고 단군 신화 100일이면은 곰호랑이가 사람이 돼요. 엄청 긴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학교 한 학기가 3개월 정도 돼요. 대학교 맞죠? 그거에 딱딱 컷으로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유심히 보니까 사람에게는 3개월이 되게 긴 시간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3개월 정도 됐을 때 학습에 대해서 무조건 뭔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내가 지친다거나 뭐 한다거나. 그래서 똑같은 실력이 하더라도 태도적인 예를 들어서 모범생들이 고시에 합격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인내력이 뛰어나죠.
오히려 머리가 번뜩이 좋고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고시에 떨어질 확률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네, 고시에. 심지어 예전에 뭐 제자들 같은 경우는 국제 올림피아드 수상자가 5급을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다른 거 하고 있는데, 네, 그냥 톡 떨어져 버렸습니다. 왜? 자기 머리 빗고 하다가 쉬고 이렇게 해서 태도적인 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게 장기적인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게 좋냐, 뭐가 필수적이냐, 그냥 벼락치기 공부 말고 이게 필수적이에요. 내 심리 상태, 그 다음에 계획적 설계 없이는 승산이 없다. 이게 제 결론이었어요. 아셨죠? 네, 이 베이스대로 어떻게 그럼 가르쳐야 되겠다. 그럼 시험에 정의가 필요하고, 물론 물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거에 역학이면 어떤 역학의 개념적인 정의가 필요하고 그거에서 나아가는 거니까 시험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한데, 그래서 장기적인 시험에서는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 알겠죠? 태도. 네. 그러면 시험적인 이제 등용문이라고 하는 시험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 시험에서는 자격이 중요해요. 자격이. 맞죠?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임용고시를 볼 수 없어. 자격이 안 되면은 시험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현대에 와서는 자격이 되게 다양하겠죠. 대학교 졸업해야 되고 뭐 다양하는 건데.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과거 시험 자체는 자격 요건이 되게 빡셌죠. 그렇죠? 왜? 여자는 아예 못 봤죠. 그리고 남자도 아빠가 노비 출신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또 난 왕이 되고 싶어. 우리나라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정치 이렇게 많이 뽑히면 되잖아요. 선거 투표수만 맞으면 다 할 수 있어. 근데 조선시대에서는 왕이 되려면 무조건 아빠가 왕이 돼야 되죠. 아니면 반란을 일으키던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제외를 하고 여러분이 시험적인 거 볼 때 등용문이라 하면은 시험적인 거 보면 뭐냐면요, 조건은 여러분 시험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죠. 시험은 공평과는 거리가 멀어요. 불공정을 최소화하는 시험이야. 아셨나요? 근데 왜 그러면은 시험에 이런 게 시험을 치를까? 왜냐면 수요와 공급이 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예를 들어서 해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데 시험 봐서 가나요? 자동 승급되잖아. 수준에 관계없이. 맞죠? 고3까지는 자동 승급이야. 근데 고등학교 입학할 때도 시험 보는 게 있어요. 영재교동, 과학교동. 좋은 학교 가려면은 시험 보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것도 많은 인원들이 관련을 하기 때문에. 맞죠? 대학교는 더 하고. 그러니까 수능도 있고 뭣도 있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그러니까 시험은 낸 가치는 제 결론은 뭐냐면, 사회가치의 경매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죠? 사회가치의 경매. 제한된 사회적 가치가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하니, 예를 들어서 임용 경쟁률이 미달이야. 그럼 공부를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지. 그렇죠? 경매 그냥 준대. 예. 근데 경쟁률이 있기 때문에 경매라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재화는 산정돼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경매가 발생을 하는 거죠. 사회가치 경매인데, 그러면은 이게 왜 그럼 시험이 존재하냐? 요거 불공정을 최소화하는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테스트가 발생을 해. 테스트. 예, 이게 정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현재 가치가 있고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실력. 알겠죠? 현재 가치. 근데 현재 가치가 중요하냐? 중요하기도 하고 안 중요하기도 해요. 아시죠? 중요하기도 하고 안 중요하다. 왜? 자, 보세요. 내가 나중에 100만원짜리 핸드폰을 사고 싶어. 한 방에 산다고 합시다. 핸드폰이든 뭐 태블릿을 산다 할게요. 근데 지금 이거는 10개월 뒤에 산대. 근데 지금 100만원을 줬어. 누가 사라고. 1월에 줬어요. 10개월 뒤에 100만원이 있을까 없을까? 는 모르는 거죠. 맞죠? 왜? 알바에서 메꿔야지. 야, 좀 쓰고 친구들이랑 비트코인 가보자. 더 해서 더 좋은 거 사야 되겠다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못백에 박아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가 가나요? 현재 가치가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특히나 공부는 무조건 까먹게 돼 있어요.
그게 경제 이론하고 똑같아. 내가 지금 100만 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100만 원, 100만 원이 아니야. 왜? 물가는 오르거든. 꾸준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셨나요? 네. 그러니까 현재 가치는 다 달라. 현재 실력은 다 달라요. 네? 그냥 압도적으로 잘하는 사람 있어. 당장 내일 시험 봐도 합격하는 사람들. 알겠죠? 그리고 지금 한참 부족한 사람들도 있고, 이제 초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뭐 또 시작하는 사람들. 기준 가치는 커트라인이야. 근데 기준 가치가 바뀌어. 왜? 경매장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그룹에, 물론 이제 그룹이, 그 평균적인 그룹이 형성되어 있지만, 하필 그 해에 사람들이 상위권이 엄청 많아져 봐. 그럼 커트라인 올라와 있죠? 네. 그래서 기준 가치가 있고요. 이때는 커트라인이고, 미래 가치는 그날 시험 성적이에요. 아셨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된 게,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에 반영을 하느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아셨네?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나 학부 때 공부 잘했어. 에이, 이거 이 시험쯤이야.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떨어져요. 알죠? 네. 그것도 아슬아슬하게 떨어져 버려. 그리고 다시 해. 아예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으니까 이제 조금 하면 되겠지. 라고 하는데, 요 가치는 내가 끌어올리지 않으면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알겠죠? 네. 그거 항상 알아두고요. 그래서 이걸 잘 파악을 해야 돼. 자기 객관화를 좀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근데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현재 실력이 다양하다. 이거는 불공평을 인정을 해야 돼요. 여기서 당장 시험을 보기 전에, 그러면 다 달라.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게 미래 가치와 상관이 있냐? 맞죠? 절대적 상관없다. 왜? 어차피 이날 시험이 모든 걸 결정을 해요. 알겠죠? 네. 자, 현재 실력 다양하고요. 변동 가능성이 있어. 어떤 사람은 오르고요. 어떤 사람 유지가 되고 어떤 사람이 하락이 돼. 근데 이거는 내 계획적인 문제로 발생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최상이죠. 지금 실력이 너무 좋아. 그런데 더 올랐어. 그래서 전국 순위권으로 어느 지역에도 써도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지금 너무 성적이 좋아. 근데 점점 까먹어. 예? 게임 좀 하고 술 좀 먹고 어차피 잘하니까 놀고 해서 자기 실력을 까먹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알겠죠? 네. 그런데 얼마만큼 상승을 시키고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가 각자 달라요. 맞죠? 왜? 이거랑 똑같지. 예를 들어서 기준가치가 1000만원 할게요. 자, 1000만원이 기준가치인데 지금 어떤 사람은 1000만원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0원이야. 극단으로 해볼게요. 이 둘이 출발을 하는데 1000만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야, 계획표가 뭐고 나는 어차피 1000만원 가지고 있으니까 대충 되겠지. 그래서 한 월 한 1, 20만원씩 써요. 나중에 그냥 메꾸면 되겠지 해가지고 아무 계획 없이 오면은 이게 되는지 몰라요. 주기적인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지금 1월 시작하는데 10월이라 할게요. 11월 할까요? 11월? 10개월이라는 게 있게 할게요. 10개월. 10개월을 사람 계획을 세워요. 뭐라 생각하냐면, 내가 알바를 해서 한 달에 150을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50을 써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매달 일정하게 저축을 하거나 확인을 하잖아. 맞죠? 그냥 10월에 확인하나요? 10월에 통장 봤는데 없어. 그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주기적 체크가 중요해. 내가 차곡차곡 저축을 하고 있는지, 성적이 오르고 있는지, 그런 체크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돈적인 걸 차곡차곡 저축이라는데 공부는 그렇게 안 돼. 쭉 유지가 됐다 떨어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했다가. 알겠죠? 네, 공부라는 게. 그래서 시작 가치도 틀리고 다 틀리다. 알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 항상 알아야 되는 게, 내가 불공평하다 그랬잖아요. 불공평을 알고 가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간 투자가 가치 창출의 경중을 결정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야, 나는 왜 10시간 했는데 쟤는 3, 4시간밖에 안 했는데 왜 쟤가 합격을 하지? 라는 건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에요. 내 기준으로 삼아야지 상대방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엄청나게 대학교 4학년을 마쳤다 할게요.
이 전까지 어마어마한 걸 해서 여기가 커트라인이면 이미 이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 이 사람은. 그래서 차곡차곡 조금만 해가지고 올라간 사람한테 야, 너 왜 여기 있어? 난 여기서 시작하는데 이럴 수 있나요? 현재 가치는 모두 다 다른 걸 인정을 해야 돼. 그게 기본이에요. 알겠죠? 뭐 질투할 필요도 없고 뭐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현재 자기의 객관적인 실력을 알아야 돼. 아셨나요? 여러 가지 요인, 습관, 여러 가지 요인이 껴있어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획표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명심하세요.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야. 아셨죠? 적게 한다고 나쁜 것도 아니야. 자기한테 맞게 하면 돼. 예? 하루 열심히 하다가 한 달 뒤에 쓰러져 봐. 맞죠? 그러면 최악이 될 수 있죠. 네. 하기 싫어버리죠. 네. 그리고, 이따가도 말하겠지만, 중간에 딱 1, 2주 정도 쉬잖아요? 그러면 한두 달을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거 명심하시고.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제가 설명드린 거. 자, 현재 지금 자기 상태를 잘 이해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 알겠죠? 맹목적으로 가면 안 된다고. 이게 되게 전략적으로 가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야, 감사 주는 것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자기가 운에 맡겨버리는 거잖아요. 그쵸? 운에 맡기면 안 되거든요. 되게 기본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요. 평균인 사람도 있고, 아쉽게 탈락하신 분도 있고, 당장 내일 봐도 합격한 사람들 다양하게 있어. 알겠죠? 근데 지금 이 상태를 발전시켜가지고 점핑을 시키는 게 중요해요. 기준 가치를 넘어서는 게 중요하죠. 알겠죠? 그래서, 목표 같은 경우는 뭐냐. 이게 시험의적인 목표죠. 현재 가치 상승을 당연히 시켜야 되겠지. 맞죠? 예. 그래서 여기 평균하고 아쉽게 탈락하신 분들은 현재 가치 상승으로 미래 가치, 기준 가치를 초월을 하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월등하게 뛰어나신 분들, 간혹 그런 분도 있어요. 난 무조건 전국 수사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분도 있고, 아는 건데. 그래서 현재 가치 유지를 하는 게 목표다. 알겠죠? 압도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은, 네. 이제, 물론 더 오르면 되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간혹 글을 쓰는데, 제발, 합격 수기 보고 똑같이 따라하지 말라는 말을 왜 이제 이해 가세요? 합격 수기는 제가 만약에 임용을 합격을 하잖아요? 제 수기대로 여러분이 따라오면은 망할 수도 있어요. 아셨나요? 빌 게이츠가 하버드 자퇴하고 창업을 했잖아. 똑같이 따라해보세요. 하버드 가서 자퇴를 해. 창업을 했어. 정말 여러분들, 칼 두고 누가 쫓아올 수도 있어요. 사채업자들이. 알죠? 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 똑같이 따라 맞는다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하잖아요. 자기계발서, 주식 투자 이걸로 100억 벌었다. 그 사람이 유일하게 돈 번 그 책 팔아서 벌었어요. 아셨죠? 네. 주식 투자 그렇게 따라하면 망한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말했죠. 이거는 각기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는 사람이 시작 가치가 틀리고 성격이 달라요. 성격이. 아셨죠? 그러니까 똑같이 따라 맞는다. 어떤 사람은 나 하루에 4시간밖에 안 잤다. 나는 하루에 한 3-4시간밖에 안 했는데 그거는 그 사람의 전략이지 내 전략이 아니야. 알겠죠?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 알겠죠? 2대8 법칙이 있어요. 2대8 법칙. 이거는 종종 설명드릴 텐데 뭐냐면 인간이 그러니까 20%를 얻기 위해서는 80의 노력이 필요해요. 알겠죠? 20% 어떤 거 20% 공부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좀 긴 시간이 필요한데 80을 까먹는 데는 20% 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커트라인에 걸린 분들이 되게 착각하고 있는 게 내 실력은 머물러 있으니까 그거를 스포츠에 좀 비유를 하면 잘 보세요. 내가 올림픽 은메달을 받았어. 야, 됐다 나는. 4년 뒤에 무조건 금메달이다. 그냥 놀아. 그냥 대충 운동하고. 그러면 금메달 딸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더 열심히 한다고. 다른 선수촌 가면 더 열심히. 알겠죠? 더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야. 시간이 흐르면 할수록 무조건 공부든 운동신경이든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알겠죠?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도 유지가 될까 말까 할 수 있어요. 그걸 좀 알아두시고요. 2대8.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 3개월 하고 너무 많이 했는데 한 학기 끝났으니까
아, 이제 좀 한 1, 2주 쉬어야겠다. 네, 그러면 3개월치 다 까먹어 볼 수 있어요. 알겠죠? 네. 그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좀 안타까운 게 그거였어요. 2차를 1, 2점 차로 떨어지신 분, 그 안쪽으로 떨어지신 분들이 다음에 합격하기가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 멘탈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좀 여행도 다니고, 집에서 한 몇 주 스트레스 받고 막, 술 좀 먹었다가, 그래서 오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다시 오잖아요? 네, 정확히 거의 리셋이 되고 옵니다. 네? 일반 물리도 잘 못 풀고 그래요. 내가 아까 말했죠? 까먹는 데는 급속도로 까먹거든요. 네. 그 현상 유지가 되게 빡지다는 거 좀 알아주시고요. 네. 시간의 효율의 상대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시기 시침 이론인데, 여러분 아까 말했죠? 10시간을 공부한다고 어떤 친구는 한두 시간만 공부하는데, 그게 똑같은 게 아니야. 알겠죠? 그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뭐냐면, 시계 시침 이론이라는 게 이거거든요. 시계를 한 바퀴 도는데, 이 점은 안 움직이죠? 네, 이 점은. 여기 있는 사람하고 여기 있는 사람이 같은 시간, 1시간을 했을 때, 누가 더 많이 도냐면, 여기 있는 사람이 많이 돌아요. 많은 걸 한다고. 많은 걸 해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1시간에, 야, 모두 다 1년만큼 주어져 있어. 라고 시간으로 똑같이 보면 안 돼. 아셨나요? 효능이 틀려. 네, 그걸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경제관념으로 그렇죠? 빌 게이츠가 많이 벌 때 1초에 $100를 벌었대요. 10만원. 한 달에 한 86,400초니까 하루가. 그럼 곱하면 대충 하루에 80억, 한 달에 한 300억 정도 벌었겠죠. 네. 그런데 최저 시급 기준으로 10시간을 해야 10만 원이에요. 아셨나요? 근데 똑같나요? 시간이 틀려요, 시간이. 그쵸?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다고. 그럼 이게 나쁜 건가요? 맞죠? 이게 나빠? 네. 이거는 인정을 해야 돼. 아셨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10시간 공부를 하는 거라, 어떤 사람이 1시간 공부하는 거라 똑같을 수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그 전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걸 인정 못하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요. 왜 나는 열심히 했는데 안 되지라는 말이 나와버려요. 맹목적인 학습이 그래요. 아무 전략 없이 나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잘 까먹어. 예? 근데 그냥 10시간을 했어. 주기적 체크도 안 하고 그냥 공부만 해. 그리고 모의고사 몇 번 봤다가 시험을 봐요. 예? 근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 안 됩니까? 이렇게 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왜? 정보를 자기가 제일 잘하는데 자기를 남한테 의존하거나 맹목적으로 그냥 왜 뭐지?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게 삽질하고 풀베기 이론이 있는데 뭐냐면요. 이게 2대 8법칙하고 똑같아요. 이제 제가 예전에 과외에서 가르쳤던 애가 이제 학교를 가가지고 군대를 갔는데 걔가 작업병이 됐어요. 작업병. 근데 작업병이 여름에 풀을 베는데 100m 정도 있대요. 이렇게 풀. 이렇게 쭉 이렇게 풀이 자랐잖아요. 베는데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이제 제초기로 벤대요. 왜 농약을 안 뿌는지 모르겠는데 제초기를 베서 쭉 베갔어요. 한 달 정도 벤다는데 근데 나중에 이쯤 베잖아요. 이렇게 돼 있대요. 여기 자라고 있어. 그래서 이쯤 갔더니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다 자랐어. 또 해야 돼. 가을 되면 이제 없어지겠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1, 2월 달치를 복습을 안 하잖아요? 5, 6월에 되면 내가 아까 말했죠? 80%를 까먹는 시간 20%안 걸린다고? 5, 6월에 딱 책을 펴고 문제를 들어가잖아요? 네. 깔끔하게 리셋이 돼 있어요. 아셨나요? 그래서 계속 넣어줘야 돼. 아셨나요? 이 풀이 자라지 않게끔 여기서도 계속 깎아줘야 된다고. 아셨죠? 다 자라서 깎으면 너무 힘들잖아. 이걸 안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렇게 오잖아요? 앞에 다 까먹었어. 그래서 문제 풀려면 또 안 돼. 예. 그리고 삽질 공부라는 게 뭐냐? 삽질이론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많이 하면 좋은 줄 알아요. 많이. 그렇죠? 많이. 그 문제 많이 풀고 막 해. 근데 시험마다 틀려. 예를 들어서
객관식 시험 있잖아요. 객관식 시험이 있고요. 임용시험처럼 이 중간에 낀 임용의 단순, 주관식이죠. 단순이죠. 길다랗게 서술이 아니니까. 그리고 뭐 기술고시라든지 이런 완전 서술형이 있어요. 이게 좀 틀려요. 시험이. 그래서 객관시험 같은 경우는 뭐랄까 피트? 피트 같은 거? 디트 피트? 네. 이런 시험들 그 공부법이 틀려요. 알겠죠?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공부법이 틀린 걸 알아야 돼. 이거를 똑같이 공부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떨어져서 나 이문 봐야겠다 오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해. 떨어집니다. 아셨죠? 거의 확신할 수 있어요. 네. 공부법이 틀려야 돼. 전략도 달라야 돼. 기술고시 같은 경우는 얘랑 좀 극명하게 차이는 뭐냐면요. 얘는 그렇게 지엽적으로 나오지 않고 어느 정도 광범위하게 나와요. 아셨죠? 얘를 깊이, 얘를, 저기, 너비 깊이라고 보면은 얘가 한 100m에 깊이가 한 50cm 할까요? 이렇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풀이 넓어요. 엄청 넓은데 깊이가 구덩이가 한 2, 3m씩 파여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공부를 하려면 지엽적인 것도 빡세게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기술고시가 오래 걸려요. 보통 2, 3년씩 자꾸 하지. 알겠죠? 공부량도 많고. 그러니까 얘랑 공부가 틀려요. 알겠죠? 이 5급, 이거 5급 같은 경우 주위에도 이거 여기에 보신 분들 좀 있거든요. 맞는데 네. 그래서 얘랑 얘는 다릅니다. 이거 똑같이 하잖아요. 그럼 달라요. 왜 말했죠? 이거는 기준가치가 높아. 그리고 달라. 근데 여러분들이 임용에 대해서 처음에 공부를 할 때 기출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아 이런 형식으로 난이도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거 전혀 상관없이 어떻게 하냐면요 50cm를 파야 되는데 300m를 10cm씩 쫙 얇게 파요. 그리고 엄청 열심히 했대. 시험을 봐. 왜 성적이 안 나오지? 왜? 공부법이 틀려도 어떻게 나오냐고. 맞죠? 공부법이. 네? 근육을 키우고 뭘 해야 되는데 맨날 조깅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네. 그걸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알겠죠? 이렇게 안 하면은 네, 삽질이 될 수 있다. 진짜로. 알겠죠? 그래서 아까 말했죠? 실패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막연히 성공하는 사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알겠죠? 네. 엄청 좋은 수기들이 있어요. 네? 그런 수기들이 있거든요. 네, 수기는 제가 참고용으로 말하는데 수기 중에 점수를 가장 잘 받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거 그대로 따라해보세요. 알겠죠? 네. 최악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 사람과 잘 맞아가지고 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겐 최악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죠? 그거 알아야 돼요. 자, 시작의 반이라는 게 뭐냐면요. 아까 말했죠? 내 현재 가치를 알고 전략을 세워야 돼서 나가야 되는데, 세부적으로 쪼개가지고. 그래서 이 자가진단하고 계획표를 초기에 안 세우면은 맹목적 학습이 돼요. 그냥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나중에 미래 가치가 1000만 원인지 뭔지 모르고 지금 현재 내가 마이너스인지 뭔지 모르고, 아, 이렇게 하면은 되겠구나. 이렇게 성장하면 되겠구나. 이거를 모르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계획표 없이. 예,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계획표를 정확히 설정을 해서 하루에 얼마든 추가하고 반복은 내가 어느 정도 했더니 문제가 좀 장기적으로 기억나더라. 그거는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3-4번만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2-30번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말했죠 제가 그게 불공평하냐 그게 아니라고. 그 인정을 해야 된다고 하셨죠. 네, 그거를. 그래서 관리되지 않는 현재 가치는 물밖에 물고기와 같다. 이게 뭐냐면 아까 말했죠? 1, 2월에 일반 물리를 빡시게 써. 그리고 3, 4월에 전공을 하다가 이거 일반 물리 할 시간이 없다. 놔요. 그럼 일반 물리가 죽어요. 내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려. 알겠죠? 네. 그러니까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돼. 그래서 그거를 관리를 하게끔 제가 문제 양이라든지 수업 양을 조절해서 드리는 거예요. 아셨나요? 그냥 죽어버리라고 문제 주지 않아요. 네,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드려요. 그건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잘 실패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막 하지 않는다. 알아주시고요. 반복학습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죠? 특히 커트라인 근처 탈락자 위험 요소라는 게 뭐냐면
자기를 너무 관대하게 평가를 해. 아, 나 아쉽게 떨어졌어. 그러니까 내년엔 꼭 될 거야. 라는, 네, 허망한 그거는 안 돼요. 아셨죠? 예, 그 현재 가치가, 기준 가치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거고, 예, 내가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올려줘야 되는 건, 네, 그만큼 또 노력 필요하다라는 거. 예, 아까 8대 2대8 법칙 말했죠? 이게, 네, 급격히 까먹는다. 그러니까, 3개월 공부하고 한 학기 했으니까 와, 나 좀 쉬어야겠다. 휴가 가야 되겠다. 이러면은, 네, 큰일 납니다. 아셨죠? 차라리 3개월 하고 어느 정도 쉬고 이런 것보다 덜 하고 조금, 그 다음에 일주일 하고 하루, 뭐 일요일날 그 정도 쉬는 게 낫지, 쭉 해서 단기적인 텀을 가지고 있는 건 엄청나게 안 좋아요. 알겠죠? 금방 까먹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쉬는 건 괜찮은데, 3개월 하고 2주 쉬는 거는 엄청나게 치명적이에요. 예, 그거는 하면 안 돼요. 아시죠? 꾸준히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왜 이제, 열심히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게 힘드냐. 예, 가만히 봤더니, 인간의 심리적 동물이에요. 알겠죠? 예. 여러분들이 공부를 왜 하냐면요.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요. 알겠죠? 보상 심리. 왜? 임용은 합격을 하면 내 직업이 미래가 결정나잖아. 그렇죠? 꾸준히 월급도 들어오고, 예, 사회적 지위도 올라가고. 저보다 여러분 합격하잖아요? 그럼 여보다 대출 더 많이 나와요? 저는 고위험 직업군에 속해 있어서 네, 간호 강사가 고위험 직업군에 있어서 대출이 안 나옵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들은 안정 직업군. 네, 교사도 제일 좋아합니다. 아시죠? 은행에서 1순위로 돼 있을 거예요. 1순위. 네, 뭐 저기 대학 높은 변호사, 교사 뭐 이런 직군들이 1순위로 돼 있어요. 알겠죠? 저는 저기 부동산 중개 거래소 뭐 이런 거랑 학원 강사 이런 거 고위 연구원에 돼 있어가지고. 자, 보상 심리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보상 심리는 1월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1차만 할게요. 2차까지 하는 거고. 여기에 있으니까 아까 말했죠. 3개월이 졸라 긴 시간이라고. 처음에는 느껴. 아, 나 무조건 합격해야 되겠다. 꼭 해야 되겠다. 3개월 지나잖아요. 익숙해져. 공부에. 그러니까 보상심리랑 뭐랑 싸우냐면요. 보상심리는 이제 약해져 있어. 이거랑 충동심리랑 싸웁니다. 충동심리는 다양해요. 네. 아, 한 1, 2주 쉴까? 너무 힘든데? 아니면은, 여행 좀 한번 갔다 올까? 아니면 술이나 며칠간 먹을까? 예, 게임 좀, 그냥 너무 힘든데 한 게임이나 좀 할까? 예, 예. 아니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좀 만들까? 뭐 이런 거 되게 다양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죠? 3개월 정도 하면 지쳐. 그리고 지루해, 루즈해. 그래서 내 모범생들이 합격할 확률이 크다라는 게 여기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평생, 만약에 뭐 서울대라든지 이런 데 가려면 내신 다 좋아야 되잖아. 그거를 습관화 돼 있어. 그걸 참는 거에 습관화 돼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고시 합격률이 서울대가 많은 이유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물론 머리적인 것도 일부 할 텐데 제가 가르쳐 보니까 머리랑 학습이랑은 별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작용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아시죠?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네. 심리적 동물이다. 이걸 잘 파악을 하셔야 돼. 자기 성격을 파악해야 돼요. 내가 충동에 약하다. 그러면 그 원천 차단을 좀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렇다고 뭐 절들 가지 마시고요. 네. 스트레스 이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복습인데 이게 인간이 편해지려는 습관이 있어요. 이게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이걸 안 견디면은 이게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편한 공부 그냥 참선하면서 네, 수업 그냥 가만히 듣고 있어요. 강사 고개도 끄덕여주고 뭐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많이 배웠어. 복습을 안 해. 그건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알겠죠? 예. 네. 미친 짓. 드라마를 보는 거랑 연기를 하는 거 완전히 다르잖아. 연기하려면 대사도 외워야 되고 감정도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팝콘 먹으면서 집에서 누워갖고 이렇게 보면서 얘 잘하네 연기. 이거 엄청 쉽잖아. 그렇죠? 네, 관전과 엄청 다르다. 그래서 편한 공부는요. 가만히 있으면서 내 근육 발달 바라는 거.
똑같아요. 미친 짓이죠. 당연하죠? 네. 가만히 있으면서. 누워있으면서, 아, 왕자가 왜 안 생기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이게 되게 진화를 그런 식으로 했어요. 여보세요? 스트레스를 제거를 하면, 아까 2대 8법칙 말했죠? 급격하게 빼버립니다. 그래서, 우주 비행사가 한 6개월 정도 체류를 이상을 못해요. 6개월 정도. 왜 그러냐면, 신체 단백질, 칼슘을 어마어마하게 배출을 해버려요. 필요가 없으니까. 알겠죠? 여러분도 쉬잖아요? 내 이 지식이 필요가 없잖아. 예, 밖으로 빼요. 까먹어. 계속 까먹어. 알겠죠? 네. 그 고등학교 지금 고3 친구들 혹시 반에 다 기억하신 분 있나요? 없죠? 예, 뺍니다. 알겠죠? 우주비행사, 은퇴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은퇴한 운동선수들도 그거에 대해서 그때 필요했지 지금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럼 몸이 불거나 예, 망가진 사람도 많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스트레스라는 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적당한 게 좋았는데 오버페이스를 하면 이게 망가져요. 그러니까 자기의 스케줄 세울 때 적정하게 저는 한 50에서 80으로 잡아라 하거든요. 네, 너무 처음에 막 앞서가지고 이게 잡아버리면 이게 탈이 나요. 알겠죠? 그래서 적당한 스트레스, 백지연습, 반복학습 이게 되게 힘들어요. 왜? 이게 자꾸 괴롭히는 거거든, 뇌를 괴롭히는 건데 이때 여러분들이 네,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근육 키우려면 무거운 걸 들어야 되잖아. 반복적으로. 얼마나 작나. 맞죠? 혹시 PT 받아보신 있나요? 뒤질 것 같은데, 아, 얘 때릴 것 같은데 하나만 더 하잖아. 그쵸? 그때가 성장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반복을 할 때 이런 말 하거든요. 욕 나올 때 멈추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아셨죠? 복습은 욕 나올 때가 시작이에요. 아셨죠? 아, 이쯤 하면 됐어. 그때가 시작이라고. 아셨나요? 네, 진짜로. 진짜. 그때가 시작이에요. 네, 과도한 스트레스는 의욕상실 저해행위를 야기한다. 저해행위라는 거는 지속적 음주감은 롤러코스터 연애, 네, 하루에 한 번씩 싸우거나, 뭐 하거나, 아니면 프로게이머, 네, 나는, 게임으로 스트레스 풀겠다. 이러신 분, 하루에 막 몇 시간씩 해버리면, 네, 큰일 나요. 아시죠? 네, 겨울잠 자시는 분들, 하루에 12시간씩 자버리거나, 네, 특정 요일을 정해놓고 하시는 건 괜찮아요. 나는 일요일은 무조건 잠을 더 엄청 많이 자겠다. 이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2박 3일, 이게 2박 3일, 그러니까 한 3일을 3, 4시간 빼고 공부를 빡시게 했어. 2, 3일을 12시간씩 자. 그러면 신체 리듬이 망가지고요. 안 좋아요. 아셨죠? 예, 머릿속에 안 넣어. 예, 조심하시고요. 수다맨들. 이거는 스터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자, 3시간 스터디를 해요. 1시간은 공부를 해. 2시간 떠들어버려요. 떠들어. 예, 그거 엄청 그런 분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배고프니까 밥 먹으러 가자. 이런 분도 있어요. 이거 조심하세요. 아시죠? 소장님들. 주기적인 체크를 해가지고 내가 어느 위치에 와 있고 얼마나 했고 얼마 복습을 했는지 그거를 꼭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따라오시고 내가 어느 정도 이제 했고 내 약속을 좀 지켰구나. 그래서 단기적 보상 같은 경우는 이 지루하니까 그거 뭐 일주일에 뭐 하거나 맛있는 걸 먹거나 아니면은 뭐 놀러 뭐 영화나 보리수 하든가 아니면 뭐 하든가 그런 거를 자기 보상을 주세요. 자기 했으면. 알겠죠? 네. 왜냐면 보상 심리가 임용 합격이라는 이 보상 심리는 너무 멀리 있으니까 이게 아득히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리고 좀 지나면은 뭐 될까? 뭐 할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막 확실히 온다는 보상이 없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자극도 필요하고. 알겠죠? 이런 걸 좀 잘 이렇게. 이게 근데 사람마다 틀립니다. 아셨죠? 어떤 사람들은 공부가 재밌어서 하는 분도 있어요. 진짜로. 알죠? 이건 공부가 재밌어. 그냥 막 해. 노는 것도 막, 친구가 불러도 안 나가고. 어떤 분들은 친구가 자기가 연락해서 하시는 분도 있죠? 오늘 스트레스 하니까 뭐 술 한잔 할래? 아니면은 뭐 할래?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 되게 조심하셔라. 알죠? 그래서, 단계적 확인 및 피드백이 되게 중요한 게, 태도 문제라 그랬잖아요. 이게 공부가 요렇게만 가면 엄청 좋잖아. 이렇게 안 가요. 이렇게 안 가고 제가 말했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인데 여기에 배운 게 각기 다른 시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배운 거는 이제 까먹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배운 건 까먹기 시작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이쯤 오잖아요.
이점 오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얘가 제일 중요해. 여기 따라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 손을 놓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급격히 추락하기 시작해요. 알겠죠? 근데 그것들 잡아줘야 돼. 그래서 멀티가 중요해요.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라는 거야. 내 말 이해가시죠? 계획을 잘 세워라는 거죠. 이거. 계획 잘 세우셔가지고 해야지, 그래야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쭉 유지가 되다가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돼. 예? 간혹 좀 하면은 미끄러질 수 있어. 그래도 오르고.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근데 이때가 제일 힘들어. 네. 이때도 힘들겠죠? 이때도 힘든데, 이때 힘들어요. 왜?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오는 것 같거든. 네. 운동도 똑같아요. 네? 운동할 때 제일 운동 많이 관두는 시점이 3일에서 7일이래요. 3일 엄청 열심히 했어. 근육이 안 나와. 남자들 같은 경우도. 이 뭐지? 아씨, 나 운동 체질이 아닌가 보다. 네. 근데 사람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공부 습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체크하셔가지고요. 계단적 상승을 하니까 알겠죠? 하락할 때는 왜 그런지, 내가 뭐 때문에 그런지 이유 같은 거 잘 해가지고 참고하기는 하거든요. 아까 말했죠? 기준가치, 내 미래 가치를 올리는 거니까 내가 어느 정도 지금 수준에 있구나, 어떻게 되는구나, 이거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알겠죠? 현재 가치 유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장기 공부에는 운동이 제가 볼 땐 필수예요. 알겠죠? 운동. 근데 운동이라는 거는 뭐 헬스장 와갖고 뭐 엄청 빡시게 하라는 게 아니라 산책과 조깅을 한다거나 맨몸 운동도 있어요. 네, 집에서 맨몸 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증명이 돼 있는데, 하버드에서 미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똑같은 그룹에 몇 번을 테스트를 했는데, 전체 인원이 운동을 매일 강제적으로 매일 아침에 1시간씩 시켰대요. 매일.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19% 성적 향상이 일어났대요. 전체 19%.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떨어질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19% 향상이 일어났다는 거 뭐냐면요. 이거는 웬만큼 빡시게 공부해서는 19% 향상이 일어나기 힘들어요. 맞죠? 보세요. 만약에 올해 경기 평균이 68이죠? 네. 68 만약에 평균 점수가 10%, 20% 정도로 하면은 내 12점씩 올랐다고 소리잖아. 10몇 점 올랐다는 소리잖아. 그쵸? 네.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전체. 근데 운동 효과만으로도 올랐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꼭 추천드립니다. 아시죠? 운동은 네. 피곤하다고. 네. 무리하게 하면 안 돼요. 아셨죠? 네. 탈나버리니까. 운동 꼭 해라. 네. 집에서 맨몸 운동이라도 하시고 아니면 산책. 코로나 때문에 좀 하는데 산책이나 조깅도 하시고요. 아니면 헬스장 가셔도 되고. 네. 그래야 됩니다. 이게 필수거든요. 알겠죠? 장기 학습자의 필수예요. 단기랑 장기 공부가 틀려요. 아시죠? 장기 공부. 네. 그래서 여기 잘 하셔가지고. 그리고 스터디라는 거는 계약이에요. 계약. 아시죠? 뭐냐면 우리 임용에 도움이 되기 위한 계약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계약 관계를 맺을 때는 누구랑 맺는 줄 아세요?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하고 믿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그러려면은 공통적인 요소가 되게 많은 사람하고 맺는 게 나아요. 아셨죠? 공통적인. 그리고 인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요. 네. 장단점을 파악하셔야 돼. 내가 스터디가 맞는지, 스터디를 하면 좋은지, 아닌지, 난 혼자 공부하는 게 나은지, 뭐 하는 게 나은지, 이런 게 파악하시고요. 공통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 패턴, 나랑 패턴이 맞아야 돼. 맞죠? 나는 막 통합거리 엄청나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통합거리가 짧은 사람도 있고, 뭐하고, 네, 그런 사람들은 좀 패턴 맞아요. 상보라는 게 뭐냐면 상호 보완적인 거.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소리죠. 알겠죠? 그리고, 시너지를 얻어야 된다, 결국은. 그래서, 추천은요, 할 거면 최소 인원으로 해요. 스터디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면 엄청 많습니다. 아셨죠? 근데 스트레스 받으면 내가 말했죠? 스트레스를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해요. 알았죠? 그것도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우울증 오거든요. 조심하시고요. 네, 필수아닌 선택이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죠? 네, 안 하셔도 되고. 네, 항상 명심하세요. 알겠죠? 스터디 할 때 이거 명심하시라고. 네, 혼자는 외롭거든요. 근데 다수는 지들끼리 싸웁니다. 아시죠?
네, 소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제가 볼 때는 잘된 케이스 거의 못 봤어요. 네, 무조건 많이 트러블이 생기니까 네, 꼭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과학적으로 설계해냈다. 알죠? 무의식적인 여러분한테도 주입적인 게 있어요. 알죠? 네, 그런 거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 것도 있고, 실력여와 그러니까 한 중하위권, 예를 들어서 작년이든 뭐 재작년이든 이렇게 보면은 한 중하위권 정도 실력이면은 충분히 임용 1년 코스로 합격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빨리빨리 가세요. 알죠? 점점 인원도 줄니까. 그리고 시험이라는 게 중구난방해 줄 수 있어요. 오래 쉬었다가 내년 어려웠다가 할 수 있고 자기한테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시험이 계속 멈춰있지 않아요. 자격 시험이 아니잖아요. 커트라인만 넣으면 합격이다 이게 아니라 경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그리고 상호존이라는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지금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재본을 원래 하려고 그랬거든요. 재본이든 출간을 하려고 그랬는데 출간은 좀 너무 유출적인 요인이 많아가지고 출간적인 건 좀 그렇고 재본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좀 호흡을 보고 그다음 올해 좀 난이도 추이를 보고 이런 거를 해서 그때그때 좀 바꾸는 편이긴 한데 지금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재본을 할지 프린트로 이렇게 나갈지 고민인데 그거는 정해지면 좀 빨리 알려드릴게요. 아시죠? 네. 상호오전이라는 건 뭐냐면요. 네, 제가 이제 서로 피드백 하는 거죠. 아시죠? 저 믿고 잘 따라오시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이거 계속 하세요. 저도 항상 수업 올 때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나는 꼭 최대 다수를 합격시킨다. 알겠죠? 제 목표는 항상 직강세 100%인데. 네. 항상. 그리고 네, 최대 다수를 합격시키는 거다. 인간까지 한 100%는 불가능하죠. 알겠죠? 네, 전체 뽑는 인원이 100 몇 명밖에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최대 다수를 합격시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꼭 합격한다. 이거를 글로서 한번 써보세요. 아시죠? 글로 쓰고 마음속으로 되뇌이고 이게 되게 심리적으로 좋거든요. 크거든요. 그 예전에 펜신 선수 그거 있잖아요. 네. 그 뭐 인내 그거랑 걔랑 사진처럼 뛰고 있었는데 네. 계속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죠. 그게 아마 없대요. 그런 경우가. 네. 한번 보세요. 왜냐면 유명해졌잖아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계획표를 안 짜잖아요. 그러면 그냥 막무가내로 뛰어드는 거예요. 장기 예를 들어서 어떤 마라톤을 뛰는데 내 페이스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그걸 하는 거랑 똑같아요. 알겠죠? 네, 계획표 없이 하는 거는 네, 전쟁에 뭐 아무것도 없이 그런 거 가는 거랑 똑같거든요. 전술 전략 이런 거 없이 주기적 체크를 해야 돼요. 내가 아까 말했죠? 내 현재 가치가 어디에 와 있는지. 그러면 이대로 하면은 미래 가치가 기준 가치에 넘을 건지 아닌 건지 그 모르면 상담도 하시고요. 심리 안정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죠? 사람 심리 안정. 네. 옆방에서 맨날 술 파티 벌이고 있으면 공부가 되겠냐고. 알겠죠? 네. 심리 안정되고. 그리고 막 기존에 애인이 있던 분은 갑자기 막 엄청 차였어. 그럼 공부가 되겠냐고. 알겠죠?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 그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아시죠? 태도. 복습 잘하시고. 아시죠? 복습 잘하시고 자기관리 열심히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게을러 마시고. 그래서 사회가치의 미래 경매 이게 지금 경매가 아니거든요. 미래 경매의 승리 요인이다. 이게 알겠죠? 여러분이 해야 될 거. 제가 할 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강의 설명 그거 설계해 놓은 거고요. 알겠죠? 네. 이해 가시나요? 네. 그래서 이런 베이스적으로 좀 유명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그러니까 뭐 모르는 부분을 좀 찾아보기도 하고 뭐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여러분처럼 시험을 보기도 했고 뭐 하는데 그래서 시험에서 거의 망해본 적도 없고 가르치는 데서 거의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이론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믿고 잘 따라왔으면 좋겠고 혼자 하기 힘든 시험이니까 믿고 잘 따라와가지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높은 경쟁 합격률로 해봅시다. 아시죠? 네, 좀 끊었다가 이제 갈게요.